자, 46쪽에 도함수 활용 1. 여기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하고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그 얘기죠. 처음에 이제 뭐 기울기 볼 때 탄젠트 30도, 45도, 60도 저거 한번 복습해 두시고 다음 내용도 접선의 방정식 식 세우기니까 넘어가고 48쪽 가봅시다. 자, 두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 뭐 지난번에 한번 봤었어. 한 곡선이랑 다른 곡선 이렇게 있을 때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이 있으면 얘가 y는 fx, 얘가 y는 gx일 때 여기가 접점의 x좌표가 a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이 식의 상황이 fx랑 gx가 x값이 a인 곳에서 만나는데 만나면서 접해요 이 뜻이죠. 그래서 두 식을 갖다가 놓고 풀지. 맞나요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차함수라는 내용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fx랑 gx가 같아지는 순간이 x값이 a니까 gx를 1로 넘기면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a다. 이 뜻인 거지.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요거를 이제 부를 때 차함수라는 거 하는 거예요. 둘을 뺀 거 같으니까. 근데 원래는 둘을 갖다 놓고 풀면서 처음 등장한 거지. 걔가 a를 이제 근으로 가지니까 x 빼기 a. 그리고 뭐 다른 근이 있을 수 있다. 뭐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둘이 이제 만나면서 접하게 되면은 둘을 빼게 되면서 사실 이게 상황은 내가 2차 함수를 그렸으니까 얘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고 얘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면 둘을 뺐을 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되죠. 그게 이제 이 fx 빼기 gx겠지. 최고차 계수 양수인. 그때 이게 접하게 되면은 이 두 함수가 빼지면서 탄생한 이 새로운 new 함수 fx 빼기 gx라는 이 새로운 함수, 뭐 hx라고도 부르죠. 저 함수가 이 접하는 상황을 이 식을 정리해서 나타내 보니 빨강 빼기 노랑으로 새로운 파란 색깔 2차 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보라 색깔 이 접하게 되면서 생긴 이 접선이 하는 역할이 요렇게 x축으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되더라. 왜냐면 접하면 미분해서 a를 넣었을 때 f'a랑 g'a도 같아지잖아. 둘이 접선이 똑같잖아. 그죠? 그럼 얘가 넘어가서 f'a 빼기 g'a도 0이다. 또한 이 만나는 거에서 우리가 얻었던 사실이 fa와 ga가 같다잖아.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fa 빼기 ga도 0이다. 근데 이게 이제 보기 좋게 하려면은 fx 빼기 gx를 hx라고 했을 때 h의 a가 0이다. h'의 a가 0이다. 그래서 이거 new 함수를 hx라고 했을 때 걔는 a를 중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과정은 이제 이러한 거고 얘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파란 색깔 같은 2차 함수 새로운 애가 나오고 걔가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이 되니까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걸로 이제 차함수 내용은 종결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또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 관계종으로 또 하나만 더 보면은 얘가 y는 fx야. 얘가 x제곱 빼기 2x야. 근데 어떤 1차 함수 gx가 y는 x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이 만나는 곳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면서 구했었죠. 그래서 0과 3이 나왔었지. 근데 그게 이 fx랑 gx를 갖다 놓고 풀면서 나오는 fx 빼기 gx라는 차함수가 0과 3을 근으로 가지니까 인수분해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는 구조잖아. 그래서 fx 빼기 gx가 0이 되는 x값이 0과 3이다. 그래서 그게 요 1차 함수가 마치 x축처럼 이렇게 반영되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가 새로운 2차 함수 얘로 그려지면서 교점의 상황을 유지하게 하되 하나의 이제 상태를 x축으로 만들어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요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함수가 되지. 그럼 요걸 가지고서 실제로 여러분이 식 세우기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fx라는 3차 함수가 있고 gx라는 1차 함수, 근데 이제 접선이 있는 거지. 그때 여기를 x값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x값 베타라고 했을 때 fx하고 gx가 만나는 알파 베타니까 둘을 차함수 한 개, fx 빼기 gx 한 개. 알파랑 베타를 이제 근으로 가지는데 알파에서는 접하는 상태니까 중근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그리고 베타는 그냥 지나가는 근이니까 x 빼기 베타. 이렇게 세우는 거죠. 상황이 저거였고 식 세우기에 반영하면 요거고. 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포인트에 써 있는 거, 별표, 포인트. 자,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고정이다.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1차 함수겠죠?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고정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자기가 알았더라도 과연 이제 뒤에 내용 문제 중에서 풀 때 이거를 썼는지 이따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알았는데 못 썼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거랑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게 또 갭이 커요. 개념을 사실 모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다가 문제 조건 혹은 문제를 읽으면서 이거 쓸 수 있네?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아는 거거든. 그래서 3차 함수 y는 ax 세제곱 bx 제곱 cx d하고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n이 있을 때 교점 얘기하면 똑같이 둘을 갖다 놓고 푼다고. 그러면서 차함수가 등장하죠. 얘가 넘어갔을 때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3차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있죠. 3차항과 2차항. 근데 1차항과 상수항부터는 이제 변동이 생기지. c 빼기 m 이라는 개수로, 그리고 b 빼기 n이라는 상수항으로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 식의 근 x값이 3개가 있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 3개를 다 더했을 때 근각의 수한계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3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한계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어떤 3차 함수든 1차 함수랑 만나는 상황에서 이게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했지만 뭐 y는 px 플러스 q면 여기가 p로 바뀌고 여기가 q로 바뀌겠지만 죽어도 3차항과 2차항의 개수는 못 건드린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다는 거지. 이거는 여기 접선 내용이 사실 체감상 뒤에 도함수 활용 2보다는 그래도 쉽잖아요. 그래서 괜히 문제 풀 때 약간 심리적인 것 같아. 조금 조급해. 접선 얘기는 뭐 쉽지 뭐 하고서 이제 푸는데 괜히 이제 또 말리거나 계산이 많아지면,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 여기 단원이 좀 계산이 많아. 왜냐면 내신 대비하면서도 식 세우기 하면서 계산을 되게 많이 시키거든. 그래서 그냥 계산 많은 거에 약간 좀 적응이 돼 있는데
계산이 많으면 사실 좀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조건 해석을 충분히 잘 했는지. 그게 아니라 오늘 뒤에 문제들 풀면서 자기가 계산이 좀 많았다. 근데 내가 푸는 거 보시고서 계산이 좀 적다. 그러면 그게 복습 포인트인 거지. 나는 왜 식을 좀 길게 썼지? 이러면서 조건을 왜 충분히 못 봤나 싶은 것들. 자, 근데 이제 그 이어서 나와 있는 마지막 내용은 변곡점 얘기가 나와 있죠. 3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변곡점이 딱 여기 센터죠. 여기도 어쨌든 3차 함수 위에 점인데 점이기 때문에 이제 접선을 갖다 댈 수가 있어. 근데 접선을 갖다 대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라는 이미지에다가 접선을 대는 건 우리가 위에서 대는 게 익숙해. 근데 아래로 볼록인 이 빨간 색깔 부분은 접선을 갖다 댈 때 아래에서 갖다 대는 게 맞다 보니까 이 변곡점에선 접선이 반드시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차 함수와 변곡점, 어쨌든 변곡점을 지나가는 직선, 얘도 1차 함수잖아. 이게 3차 함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합은 항상 고정이라며. 근데 3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상황만 딱 보시더라도 3차 함수식을, 자, 내가 얘를 만약에 3이라고 했다고 치자. 그럼 3차 함수식을 세우실 때 3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2차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거죠. 왜요? 이 뒤에 거 생략하고 얘도 식을 모르더라도 얘네들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각에서의 관계로 교점의 x좌표의 합, 3개의 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3중근입니다. 3중근. 그래서 이 3 자체가 3번. 그러니까 이 3개가 다 3인 거지. 그럼 다 더했을 때는 9로 일정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차 개수분의 2차 개수에 9가 나오게끔 해야겠지. 그러니까 얘가 저절로 9인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 상황이 만약에, 물론 변곡점을 대놓고 낼 수는 없어. 변곡점의 상황이 그림에서 상황으로 보여. 그러면 네가 이제 식 세우실 때 2차항까지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럼 여기 1차 상수만 잡으면 되니까 이 식 세우는 게 좀 쉬워지지. 그래서 변곡점 지점은 3중근이기 때문에 이 교점 x좌표 합이 3 곱하기 변곡점이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의 종결입니다. 3차 함수에서 볼 수 있는. 근데 4차 함수에는 없나요? 4차 함수도 뭐 하려면 하는데 사실 4차 함수는 변곡점이 없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3차 함수에다가 좀 기가 막히게 쓸 수가 있다. 왜냐면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하나 더 올라간 거니까 4차 함수 이렇게 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4차 함수 ax 4제곱, bx 3제곱, 블라블라. 물론 여기가 cx 제곱에다가 뒤에 이제 1차 상수는 이 1차 함수랑 엮이더라도 변동성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고정이죠. 그때 요 4점의 x좌표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똑같이. 이 4개의 x좌표의 합은 저 4차 함수의 최고차 개수분의 3차항의 개수로 마이너스 붙인 걸로 일정해. 근데 이게 4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제 계산 테크닉에서 쓸 필요가 거의 없더라고. 그럼 뭐 이렇게 접선을 주거나 그러면 얘가 이제 중근이라는 관점, 그리고 여기다가 됐을 때는 중근이다 보니까 혹시나 얘네들에 대한 해석에서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마지막 교육 과정이니까 모르겠네. 여기까지도 알아둬야겠는데. 만약에 얘가 1, 2, 3, 4야. 그럼 다 더해서 이제 10이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정할 때 만약에 얘가 1.5야. 그러면 1.5, 1.5. 중근이니까 2번 카운트 해야죠. 그죠? 그럼 3이지? 그럼 얘네도 중근이니까 2번 카운트를 해야 될 건데 다 더해서 10이어야 되니까 7이겠죠? 3.5겠지.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 여기서 똑같이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럼 이 내용을 뒤에 문제에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뒤쪽 가서 53쪽. 53쪽에 4번 문제 보세요. 막 그림을 예쁘게 그렸을 거야. 잘했어요. 근데 얘가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인데 함수 fx 마이너스 x 세제곱 ax 제곱 2x다. 그때 이 fx 위의 점 원점이죠.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 A. 일부러 문제 다 썼는데 이거 보자마자 방금 전에 한 거 써야 돼요. 자, 3차 함수 뭐 최고차 음수인데 그림은 이랬겠죠? 원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싹 그어서 여기서 만났대. 그때 그럼 교점 3개, 2개가 다 나왔네요. 접점하고 그냥 교점 하나.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 x값이. 여기가 네모라고 했을 때 근각의 수양계로 마이너스 예분의 예를 하면 세근의 합은 a여야겠죠? 그치? 근데 접점의 x좌표가 0이니까 걔를 중근으로 2번 적으시고 그 다음에 a점 x좌표가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 더한 게 a다 라고 볼 수 있어야 여기가 a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a점의 좌표가 a, 로 시작하는 거야. 이 문제 푸는데 저거 미분해서 접선의 반지 세운 다음에 갖다 놓고 풀었으면 그게 하수야. 답은 나와. 근데 그게 하수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지. 저거 들어봤었는데요? 못 써먹고 있잖아.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거 딱 읽자마자 그리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났다. 그럼 무조건 이 상황이거든. 접점은 중근 처리, 얘는 한실근 처리. 그래서 세근의 합,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다 줬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세근의 합 A구나. A점 X좌표 A구나. A 가지고서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A 3승 플러스 A 3승 없어지죠? 여기다 A 넣으면 2A. 그럼 A점의 좌표는 A, 2A. 끝. A점 좌표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문제는 한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이제 2개 다 언급해서 좋아. y는 fx가 있어. 근데 a점에서의 접선이 그 이어서 나와 있는 건 뭐냐면 a에서의 접선이 y는 fx랑 다시 만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 했죠. 여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건 여기가 원점이다 보니까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요쯤에서 이제 만나겠지. 걔는 이걸로 푸는 거 아니죠. 조심해야 돼. 점 B는 x축과 만났으니까 x절편이라서 y값이 0인 거. 이거밖에 안 알려준 거예요. 얘는 몰라. 이거 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 그림을 안 그리고 A점의 좌표랑 B점의 좌표까지 이제 정하는 요 과정까지가 이제 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이어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원을 또 막 예쁘게 그리려고 해. 그러지 말라고. 이거 그림 그냥 개판으로 그린 거잖아. 그죠? 그냥 아무거나 원을 네가 그려. 그리고서 OB를 지름으로 한 다음에 OB를 이렇게 놔. 근데 그 원 위에 A라는 점이 있대. 그냥 이 상황이잖아. 그렇죠? 너무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에서 지름 나와 있고, 지름이 나오면 많이 쓰는 게, 그리고 여기 원 위에 점도 하나 나와 있고, 그럼 삼각형 그어줘야죠. 여기가 90도지. 요거를 의도해서 준 거겠죠? 90도인 거 알아채라고. 근데 원점의 좌표 0,0이야. A점의 좌표는 A, 2A였어. 그죠? 그때 요 기울기가 2네. 그죠? 얘네들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얘기지. 근데 이제 B점의 좌표는 Y좌표가 0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해서 얘를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그것보다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잖아. 그죠? 그러면 요 직선 AB는 요 점 A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야. Y는 fx의 접선. 그죠? 그러면 쟤 미분해야지. f'x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잖아. 여기다가 x자리에 a 넣은 게 기울기죠.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예요. 이 뜻인 거지. 넘겨서 a제곱은 2분의 5다. a는 루트 2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10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a 값 얻었으니까 저 a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네. 얘가 2분의 루트 10 콤마 루트 10이네. 그리고 얘랑 있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여기서는 자기 선택이에요. 접선의 마디에서 세워서 x절편 구해도 되고, 그죠? b점이 x절편이니까. 혹은 두 점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걸로 얘 잡아도 되죠. 이게 네모라고 하면 얘 빼기 얘 빼기 얘 2분의 루트 10 빼기 네모 분의 루트 10 빼기 0 한 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x자로 곱해서 정리할 수도 있지. 2분의 루트 10의 마이너스 플러스 네모가 2 루트 10이다. 그럼 네모는 2분의 5 루트 10. 그래서 여기가 2분의 5 루트 10. 끝났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OA의 길이랑 AB의 길이의 곱을 구하랬죠? OA랑 AB의 곱. 근데 이것도 좀 그래. 이게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해서 곱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수원 리버스 하면서 많이 강조한 도형이야. 직각삼각형 나왔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수선 내려서 얘는 관련 공식이 많은 애죠?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 그죠? 높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마지막으로 얘 곱하기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 소공식. 넓이. OA 곱하기 AB가
OB 곱하기 높이 h잖아. 이것도 성립하지? OB는 뭔데? 0,0에서 2분의 5 루트 10,0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2분의 5 루트 10이죠. 그 다음 높이는 A점에 Y좌표죠. 이거 X축이잖아, 지금, OB. 그죠? 이거 지금 X축이야. 그럼 이 높이는 루트 10이지. 곱하면 2분의 50, 25가 답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더라도 좀 이제 아는 놈들은 맛있게 풀라고 의도를 해요. 그치? 그냥 계산해서 다 구할 수 있어. 당연히 OA 길이 구할 수 있죠. 두 점 사이 거리.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지. 근데 직각삼각형 의도했는데 이거 곱하기 이거다? 소공식? 근데 의도적인 여기가 X축. 이런 게 이제 평가원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풀이법이 강사들마다 다양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에 대해서 곡선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f-2에서의 접선과 곡선 y는 fx 위의 점 2, 3에서의 접선이 얘는 뭐 이게 방금 전에 그런 교점 상황 쓰는 문제는 아니네. 근데 이제 y는 fx 위의 점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위의 점 2, 3이랑 이 둘에서 그은 접선이 1,3에서 만난다. 그때 F0의 값은 지금 이 문제가 10번이거든. 그러니까 4점짜리 시작이 9번이었죠. 9번, 10번. 4점짜리 두 번째 문제야. 근데 그냥 접선 두 개 주고 교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식 세워서 막 풀 수는 있지. 근데 그렇게 또 급하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접선 나오면 애들이 또 이제 막 계산을 조진단 말이야. 미분하고. 근데 마이너스 2, f-2랑 2, 3이랑 1,3 좌표는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때 특징을 바로 느꼈어야 돼. y 값이 똑같죠. 2,3, 1,3. 그러니까 여기서 그은 접선이 1,3을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다른 말로는. 근데 1,3은 여기 있어. 근데 2,3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둘은 같은 높이에 있어.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은 y는 3이야. 상수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좌표의 상황 관찰력의 문제였어. 나중에 풀면 얘도 쉽죠. 아, 이거 3, 3 똑같은 거 하고서 이제 풀면 쉬운데 현장에서 처음 봤을 때 좌표 저것도 그러니까 절대 좌표도 막 내지 않는다고. 의도가 있지. 그래서 2,3에서의 접선이 얘면은 2,3에서 3차 함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접해야겠지. 그래야지 극대값을 준 거겠죠. 물론 혹은 극소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f-2 거기는 얘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래서 뭐 여쯤에 있는데 여기서 접선이 여기에 지나가게끔 세팅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식 세우기 할 때 아까 했던 차함수 해봅시다. 얘랑 만나는 x좌표가 나와 있잖아. 2랑 1이라고. 그죠? 그럼 fx랑 그러니까 y는 fx랑 y는 3이랑
얘네 둘의 차이가, 그러니까 fx 빼기 3이 1과 2에서 근을 가지는데 2에선 접하니까 중근. 이거죠. 아, 미쳤나봐. 미안. 쏘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3하고 y는 fx가 만나는 게 여기랑, 여기가 아니죠. 쏘리. 여기서 만나지. 그래서 얘를 이제 교점식에다 반영하면 안 되고, 그냥 2에서 접한다만 반영하시면 돼요. 여기는 모르니까 a라 넣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fx식이 x 빼기 2의 제곱 x 빼기 a에다가 플러스 3. 다 세웠죠? 미지수 하나밖에 없지. 이렇게 가서 이제 식을 세워야 계산이 적겠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 값 구하는 과정은 안 쓴 조건이 요거 하나 있네.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이 1,3을 지난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그럼 이제 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순간 변화율이 똑같다.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랑 1,3이니까 1 빼기 2 분의 3 빼기 f의 빼기 2가 f 프라임 빼기 2. 이거 계산을 하시고, 이거 fx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하면 a 값 나와요. fx 완성되죠? 근데 옆에 6번 문제 같이 3차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y는 xfx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 그때 f2의 값은 이것도 이제 계산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둘의 접선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이 접선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하죠. 공통접선. 그러면 뭐 사실 그냥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공통으로 가져진다는 거야. 그죠? 0,0, 1,2니까 얘가 0,0, 얘가 1,2 이런 상황이고 지금 요 공통접선을 말하는 거겠죠. 문제에서의 상황이. 그럼 얘는 이미 식이 세워져 있네. y는 2x. 0,0하고 1,2 지나니까 기울기가 1분의 2잖아. y는 2x.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x. 요 형태죠. 선생님 저는 그냥 계산했는데요. 계산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간에 쫓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 보고 그림도 좀 그려보고 어떤 상황일까? 좀 특별한 상황 내지 않았을까? 야, 문제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단원별로 그렇잖아. 3점짜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4점짜리 풀 때는 조금 이제 맛을 보면서 푸셔야죠. 그렇죠? 평가원 기출인데. 그치? 여기 있는 것들만 다 풀어도
6월, 9월 수능에 있는 4점짜리 우리 다 푼 건데 최근 5년치에 대해서 다 푼 거예요. 몇 개 없죠? 그래서 이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근데 뭐 딸려오는 조건이 또 이런 게 있지. 뭐 F 프라임 0. 그러니까 F의 이게 F니까 F의 0에서의 접선이 얘니까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2다. 그거고 얘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거죠. x에 fx 미분하면은 곱미분으로 fx 플러스 x에 f 프라임 x니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기울기 2 나온다지. 근데 이거는 하나의 함수 fx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차함수로 식 세우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함수 fx고 이 함수는 xfx니까 다른 함수 가지고 하나를 같이 껴놓은 상태라서 차함수식 세우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 대한 이제 파악만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fx를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2니까 fx식은 세워야겠죠. 그래서 0,0인 거 f0이 0인 거라. 그 다음에 여기 1 넣어서 2다로 1 f1은 2다. f1은 2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얘가 2니까 f'1은 0이네. 조건 4개로 ax제곱, bx제곱, cxt. 그 얘네들 이제 세울 수 있죠. 근데 그냥 fx랑 y는 ex랑 만나는 상황에서 차함수를 써주면 fx 빼기 2x가 0에서 접한다며. 그럼 최고책에서 얘기는 없었죠. 그럼 ax제곱 하고 x 빼기 b 이렇게는 세워줄 수 있겠지. 그래서 fx가 ax제곱에 x 빼기 b에다가 더하기 2x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차함수 쓸 거면.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게 a랑 b인데 그 두 개는 요거 두 개를 풀면 되죠. f1이 2다랑 f'1이 0이다랑.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번. 이 문제 이제 애들이 객관식 문제라서 답은 맞았어요. 왜냐면 이게 단답형이면 풀었을 때 답이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올 거야. 근데 선지에 마이너스 2루트는 없고 2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2루트 찍는 거지.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오류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문제였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 리미트 t가 1에 좌극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1 빼기 t분의 pq의 길이. 이 극한값 계산 문제죠. 근데 이게 또 접선 쓰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의 상황대로 아마 y는 x제곱 있고 p점 좌표로 t, t제곱이죠. 그 다음에 q점 지나가는 직선 하나가 y는 2tx-1이니까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갖다 대는 게 점피를 지나는 상황인 거죠. 문제에서 얘기하기로는. 그죠? y는 2tx 빼기 1과의 거리가 이 2차 함수하고 최소인 지점. 거기가 P랬잖아. 수직인 상황이겠지. 그래서 Q점 좌표 잡고서 식 세워보면은 원점에서 P 지나고 이렇게 Q 지나게끔 세팅해놨으니까 OPQ 해서 요게 Y는 TX잖아. 얘네들 교점 구해가지고 Q 찾죠. Q점에 잡히면 바로 쓸게요.
t분의 1, 1이 돼. 그러면 이제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했을 때 여기다가 루트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t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식이 세워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잘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정리할 때 요 루트 안에 걸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전개하면 어떡해. 다시 묶을 거야? 물론 다시 묶어서 완전 제곱시켜서 루트 벗기고 싶은 거는 맞는데 이게 t가 1로 가잖아. 그럼 분모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요. 얘는 애초에 그럼 0분의 0꼴 베이스겠지.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유리화하는 거는 여러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 유리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빼기 뭐가 있고 분모에 막 뭐가 있으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플러스 네모 곱해가지고 유리화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보일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꼴 파악이 애초에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 가끔 이걸 그러면 0분의 0 꼴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를 찾아야 돼.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애, 분자가 0 되는 애 찾아야지. 그 다음에 약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모에 0 되는 애가 나와 있잖아. 1 빼기 t. 그럼 분자에도 1 빼기 t가 있을 거라고. 숨어 있겠죠. 걔를 찾아내라는 건데 여기가 1 넣으시면 0이 돼요. 여기도 1을 넣으면은 0이 돼서 여기에도 그 애가 숨어 있고 여기에도 그 애가 숨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걔를 빨리 찾아내 달라.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좀 애들이 모양 정리하면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 t분의 1이 거슬리잖아요. 그럼 t분의 1을 꺼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t분의 1을 꺼내봐. 그럼 t한테서 t분의 1을 꺼내면 t를 곱해줘야 돼. t제곱. 그래야 전개했을 때 t가 되죠, 다시. 그럼 t분의 1 꺼냈으면 1 남겠지. 그래야 전개했을 때 다시 t분의 1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t 빼기 t분의 1의 제곱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플러스 t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역시나 1 넣어서 0 되는 애 범인이 숨어 있네. 여기랑 여기. 얘네를 인수로 뽑아내라는 거죠, 밖으로. 근데 얘를 이제 꺼낼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얘가 제곱, 얘도 제곱인 거를 루트 밖으로 꺼낼 땐 제곱을 털고 나가죠. 근데 내가 루트 a 제곱은 항상 절대값 a라고 쓰시라고 하잖아. 이 문제가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였어. 얘를 루트 밖으로 꺼내실 때 그냥 t제곱 빼기 1로 꺼내면 안 돼. t제곱 빼기 1의 절대값을 꺼내야지. 그 다음에 루트 안에 t분의 1의 제곱, t제곱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 그냥 다 나갔으니까 뒤에 플러스 1이고 분모는 1 빼기 t지. 왜냐면 이게 포인트가 얘였어. 1의 좌극한. 보통 우극한 많이 주거든? 음수 안 나오게 하려고. 근데 t가 1의 좌극한으로 가면 t가 1보다 작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봐. t에다가 1보다 작은 걸 넣어. 제곱해. 그러면은 1보다 작아요. 근데 1을 빼. 그럼 얘 음수야, 지금. 그럼 절대값 안에가 음수야. 벗을 때 마이너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그냥 푼 친구들은 답이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오는 거야. 절대값 처리해서 얘 음수네. 절대값 벗기면서 마이너스 붙여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2루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은 t제곱 빼기 1로 나오니까 인수분해해서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이 마이너스를 분모한테 주면 얘가 t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서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약분하고 t에 1 넣어서
2 나오고 여기도 2 나오죠. 그래서 2루트2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고3이 이제 공부하실 때 집에서 만약에 네가 풀었는데 마이너스 2루트2 나왔는데 답을 3번으로 찍고 그냥 넘어갔다.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난 제대로 푼 것 같은데 왜 마이너스 2루트가 나왔지? 답지는 2루트인데? 왜냐면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사수 중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현역 고3일 때 풀었던 문제예요. 수능 이제 육모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 뭔가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대. 답이 마이너스 2루트가 나오는데 선지에 마이너스 2루트가 없고 2루트가 있어서 자기는 이걸로 찍었대. 좀 이상하대. 좋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 자기가 풀었는데 이상하니까. 그럼 이제 알려줬죠. 좀 맞았죠, 나한테. 이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현장에서 풀었어도 좀 찜찜한 거죠. 체크해놓고, 확인하고. 자, 49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롤의 정리는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이거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이 얘기였죠. 네, 롤의 정리가 성립하려면 무조건 시작과 끝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A부터 B까지라는 구간을 줬을 때 얘네가 똑같은 높이에 있어야지만 된다. 왜냐면 롤의 정리도 평균값 정리에 속해 있거든. 평균값 정리예요, 얘도 사실은. 왜냐면 시작과 끝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평균 변화율인 거죠. 그래서 롤의 정리 자체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는 않고 평균값 정리가 이제 좀 중요하죠.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대체할 수 있다. 거꾸로 순간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로도 대체할 수 있다. 요 얘기인데 근데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로는 언제든지 100% 다 대체가 됩니다. 근데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평균 변화율은 대체가 안 될 수도 있어. 한 99%는 대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삼각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fx면 f'x는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2차 함수. 그때 f'x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 를 대표하는 애들이잖아. 모여 있는 거잖아. 값이. 그때 여기 제일 낮은 지점, 최저점. 여기가 순간 변화율의 최소값이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최소값이죠. 접선의 기울기에서 나오는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거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도착하냐면 변곡점에 도착해요. 그래서 변곡점에서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소야. 이 3차 함수 곡선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 가장 작은 값이거든. 근데 이 기울기랑 똑같은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상에 두 점을 이어서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뭐 요 점을 잡았다 쳐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는 이렇게. 근데 여기 만나는 애 없잖아. 여기서도 그러니까 보라색깔 선과 똑같은 기울기의 선을 네가 그어보세요. 그때 곡선은 절대 두 번 만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안 만납니다. 그래서 곡선 위에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로는 보라색깔 기울기를 연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의 개념 자체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100% 존재한다. 이건 맞아요. 왜냐면
뭐 요점과 요점을 잇는 요 노란 색깔 기울기랑 똑같은 순간 변화율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많아. 두 개나 있어. 근데 순간 변화율이 전부 다 평균 변화율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변곡점 같은 예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지막 문제 10번에 쓰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처음에 힌트가 나와 있죠.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한 f5의 최소값. 근데 f1이 3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부터 5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그 구간 내에 있는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게 존재한다. 였으니까 1부터 5 사이에 있는 순간 변화율은 항상 5 이상이다. 인데 이 순간 변화율과 똑같은 표현이 5-1분의 F5 빼기 F1이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기 때문에 얘가 5 이상이다라는 얘기기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4니까 갖다 곱하면은 F5 빼기 F1이 20 이상. F1이 3이니까 23이 최소값이겠죠.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다음 내용이 이제 도함수 활용 2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뭐 내신 대비하면서 비율 관계나 그런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자세히 써 있어요. 60쪽부터 시작해서 좀 여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60부터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미리 꼭 읽어보시고 오시고 자세하게 또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점 정리만 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문제는 83쪽까지 예습하시고 여기는 어려운 문제 파트랑 쉬운 문제 파트가 좀 나누어져 있어. 문제가 많아갖고 총 31문제인데 N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이 노말 그 부분이 21문제라서 거기만 예습하시고요.